네, 재보선 지원을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 친노계와 또 동교동계 갈등이 봉합되는가 했는데 다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 문재인 대표와 권노갑 상임고문이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표가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들을 오늘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네. 지원을 좀 요청하려고 했던 자리인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어떻게 된 걸로 보시나요? 글쎄 우선 임채정, 김원기 두 전직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굳이 동교동계로 분류하기는 좀 어색하죠. 흔히 동교동계 하면은 네.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하실 때 주 비서랑 함께 쭉 이제 생사 고락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고 임채정 국회의장이나 김원기 국회의장 이 두 분은 언론인으로서 나중에 보면 당으로 바로 의원 빠지 달고 오셨던 분이니까 권노갑 고문까지 세 분을 다 동시에 동교동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면은 권노갑 고문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의 선당 후사 정신에 따라서 권노갑 고문은 돕겠다. 즉 네. 당이 원하는 건 반드시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보이고 계신데 네. 문제는 이훈평 전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네. 동교동계 전직 의원들 또 이 전직 분들이 보면 아니 이거 갖다 우리 권고문 혼자서 큰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큰 형님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지난주에 한번 강하게 태클을 걸었고 마침 권노갑 고문 오늘 보니 김원기, 또 임채정 두 분 전직 국회의장하고 이제 문재인, 정태호 후보까지 이렇게 5명 모이는 쪽으로 사실 어제까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아니 정확히 오늘 아침까지 되는 줄 알았어요. 9시에 만나신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수인사 나누고 잘 되나 보다 했는데 아무래도 권노갑 고문 입장에서는 한참 아래 동생들 같은 동교동계 전직 의원들 또 전직 보면 기관 공기관이죠. 공공기관 단체장 하셨던 이런 분들의 뭐랄까 강한 만류 확실하게 담보를 받지 않고는 좀 나서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태클에 일단은 좀 한 템포를 갖다 죽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전국적으로 아직 4월 9일, 10일 양일 동안 후보 등록하게 돼 있고 정식 선거운동은 4월 16일부터입니다. 아직 오늘 4월 5일이니까 한 10하루 남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문재인 대표도 정치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또 그동안 좀 닫혀있던 동교동계 전직 의원분들도 조만간 마음이 풀릴 거라고 봅니다. 네. 황태순 정치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럼 이어서 김철근 동국대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네. 이훈평 전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권노갑 고문 모임이 있는데 네. 언론에 취소됐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내가 이제 질문을 드려봤더니 그건 내가 말 안 해도 잘 알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당초에 이 예. 모임을 기획하면서요. 사실은 그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권노갑 고문을 마치 보쌈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 감지가 된 거고요. 사실은 관악에서 그 고문단 모임을 하자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고문단 모임을 왜 관악에 가서 해야 되느냐 이 제기가 되면서 그러면 네. 국회에서 하자. 그래서 국회 장소가 바뀌었고요. 장소가 바뀌면서 최고위원들하고 당 고문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기획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꾸 사람들이 확대되고 장소가 이동하고 이게 좀 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드러난 거죠. 이 상황에서 네. 권노갑 고문이 과연 그러면 너무 그 당이나 문재인 대표가 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자기를 그 동교동계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기를 끼워서 네. 뭔가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그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 절차로 네. 끌고 가는 듯한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네. 아침에 권노갑 고문이 이제 전직 국회의장이죠. 두 분의 국회의장하고 통화를 해서 네. 오늘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무산이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황태순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 시간이 아직 좀 남아 있고요. 네. 남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산됐다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이럴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악을이나 그 광주 서구을에서의 어떤 그 호남 민심을 보고 여기에 뭔가 지원을 했을 때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네. 지원을 하겠지만 네. 워낙 확고해서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별로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모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오늘 그 모임이 취소된 이후에
그 확대를, 그러니까 참석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정 조율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그보다는 권노갑 고문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이훈평 전 의원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요. 네.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선거 초반부터 동교동계를 앞장세워서 네. 동교동계가 친노의 뭐 용병입니까? 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많이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정치에서의 호남은 항상 상수였습니다. 상수였지만 지금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 정치가 굉장히 주변부화되고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실제로 보면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호남이 사라졌어요. 대통령은 대구고요. 네. 제1 그러니까 여당이죠. 여당 대표는 부산이고 총리는 충청도고 제1 야당 대표마저도 부산 출신인 상황이 돼서 호남이 중앙 정치에 사라졌고요. 네. 하물며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호남이 소외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남 사람들이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에 표를 안 줬냐? 대통령 선거 때는 거의 90% 이상을 주고 있고 총선 때는 거의 70% 이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호남이 심장부고 핵심인데 이 호남 출신의 주요 정치인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당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학압 전 대표 당 떠났죠. 네. 한강옥 국민통합위원장 당 떠났죠. 네. 김경재 지금 그 대통령 특보 당 떠났죠. 최근에 또 공교롭게도 정동영 전 고문 당 떠났죠. 천정배 전 장관 당 떠났습니다. 이분들이 다 호남 출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 호남 민심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네네. 그건 또 여론조사 결과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또 평론가님이랑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실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선거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분위기 변화를 보고 뭐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 동교동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될 거로 보시나요? 저는 시간과 명분은 문재인 대표 편이라고 봅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신재 동교동계 지금 전직 의원들 보면 마치 호남을 갖다 대변하는 듯한 본인이 참여하고 마느냐에 따라서 뭐 큰 판세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네. 행세하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실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동교동계는 어떻게 보면 늘 친노들한테 왜 너희는 왜 패권주의, 종파주의 행태하느냐 얘기하면서 가장 전형적인 개파주의, 종파주의 행태 보이고 있는 목리에 불과합니다. 네. 두 번째, 지금 보면은 이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왜 그러면 저 박지원 의원하고 지난번에 28 전당대회 때 네. 끝나고 나서 왜 모든 걸 상의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십니까? 당 대표는 문재인이고 최고위원들이 있습니다. 최고위원들 뽑혀서. 네. 그건 당은 당 지도부가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보면 과거 2000년 이회창 총재 시절에 한나라당에서 당시 김윤환, 이기택 이런 두 분 마냥 뭐 섭정하려는 듯한 이런 모양새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셋째,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위기 맞습니다. 위기 맞은데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끝까지 이른바 동교동 권노갑, 박지원 네. 두 분을 비롯한 동교동계 네. 사실 동교동에 50명, 60명 전 이름도 잘 모릅니다. 이훈평 전 의원 정도, 박양수 전 의원 정도는 알고 또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은 사실 권노갑, 박지원 두 분밖에 없어요. 근데 네. 그분들이 저렇게 팔짱 끼고 나 저 돕지 않겠다. 너희들 나 없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결과 나왔어요. 자 거기서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삼고초리하는데도 수수방관하다가 네. 만약에 둘 다 한쪽에서 양쪽 다 광주하고 이 관악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돼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의 동교동은 없는 겁니다. 그날부터.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얘기밖에 더 나오겠어요?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수수방관했는데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 칩시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둘 다가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엔요. 김대중 대통령을 줬던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줬던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분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같이 못하겠다. 쭉 갈라서자.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아까 호남 말씀하셨는데 호남 정치에서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호남이 인구가 비교적 유권자 수가 작은 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늘 말씀하시기를 호남이 독자적으로 집권하기는 어렵다. 연합을 하라. 이런 얘기를 늘 하셨던 거예요. 그럴 때 선당우사를 말씀하셨던 건데 자 여기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른바 호남 민심은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5년
노무현 대통령 뭐 이른바 그 호남식으로 표현하면 양자 얻어다가 5년 했는데 푸대접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보수 정권이에요. 다음 정권에서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을 갖다 틀을 땅 깨놓고 집권이 가능합니까? 공동 집권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호남 민심은 지금 동교동계에서 이른바 그분들이 보면 저 보따리 내놔라 하는 그런 민심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제가 파악하는 호남 민심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대표의 지금 이 위기는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을 갖다 정면으로 돌파해버리듯이 저희가 만약 개인적으로 만약 문재인 대표의 참모라면 개인적으로 돌파하십시오. 아니 지금 보면 전장은 좀 여기 저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그러면 저 보면 동교동 개그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뭐 해달라는 겁니까? 뭘 어느 정도 해줘야지 그러면 뭐 마음 풀고 이훈평 전 의원이 그러면 갑시다 하고 다시 또 이제 화요일 날 그 김대중 대통령 묘소 앞에서 자 지난주에 했던 거 3월 30일 날 했던 거 무효로 하고 다시 우리 권노갑 형님 나가게 합시다. 뭘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과 명분은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표 편이라는 것은 열하루 지나서 그다음부터 동교동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기다려야 된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 아니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문재인 대표가요. 그래도 최소한 지금 네. 보면은 한 두 번 정도 네. 두 번 정도 했으면 한두 번 정도는 더 뭐라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갖고 지금 여기에서 김원기나 임채정 두 분 전직 국회의장 낀 거에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당 대표로서 선거 지원 활동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동교동계에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을 하고 박지원 의원한테 요청할 일 요청을 하면 되는 건데 네. 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뭐 박지원 대표 그다음에 뭐 당 대표급 인사들 원탁회의 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상임고문단 모임한 데서 권노갑 고문 이렇게 초빙하고 지원 요청하려고 하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해도 될 일이거든요. 네. 혹시 지난 대통령 선거 때처럼 안철수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다. 이렇게 핑계 대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아까 동교동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동교동이 열심히 도왔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떨어졌다.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동교동계는 없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현재의 호남 민심이 녹록치 않고 흉흉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게 네.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천정배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더군 물론 격차가 그렇게 크진 네네.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원탁회의니 뭐 네네. 원로들 회의니 이런 네. 이건 나중에 해도 될 일입니다. 예. 당 대표로서 책임지고 후보들 다 뽑았지 않습니까? 그 후보들 지원하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원탁회의나 고문단 회의를 만들려면 사실은 사전에 굉장히 많은 조율을 거쳐야죠. 예. 전화해서 오라 그러면 다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에서 선거운동, 그럼요. 선거 지원을 하면 그렇습니다. 된다 이런 네, 그런 말씀이신 것 문제고 같은데. 한 가지 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후보를 선정할 때요. 그 정치 구단들 같으면은 이렇게 관악을 해 정태호 후보랑 김희철 후보가 붙었을 때 그냥 당대표가 방관하듯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정을 하든 어떻게 해서 정태호 후보는 친노 직계 아닙니까? 측근이거든요. 문재인 대표의 측근 후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만에 하나 김희철 전 의원이 후보가 됐다면 정동영 전 고문이죠. 이분이 출마할 수 있겠어요? 네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네. 판들을 당 대표로서 뭔가 좀 더 미래를 조정이 보고 필요했다는 조정을 말씀이신 해서 거죠? 예, 예. 후보를 선정했다면 이런 일은 나오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초선에 당 대표 하면서 너무 이 뭐랄까 정치 구단들의 수보다 너무 수가 낮은 그야말로 있는 대로 하겠다 해서 그냥 네, 뭐 좀 더 공천하고. 조정이 미리 필요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예. 저희가 다른 주제도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네네. 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가볍게 잠깐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보선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무대는 took some doors we'd never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국회 여사당으로 놀러 오실래요?
네, 지금 좀 재미있는 영상이었어요. 어색하죠, 예. 연기들은. 영상이 이제 좀 연기는 어색했지만 예. 뭔가 그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네. 좋은 거죠. 저 뭐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하고 천호선 대표하는 거 보세요. 노란 옷 입고 펄쩍펄쩍 뛰면서 네. 이제는 조금 이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실용주의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 또 보면 네, 네. 문재인 대표 같은 굉장히 어색하고 사실은 저기에 보면 문재인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세 분이 공동 출연입니다. 네. 혼자 나온 게 아니죠. 셋이 나왔는데 보면 그 동영상 보면 굉장히 어색한데 문제는 뭐냐? 그런 가운데 국민들과 끊임없이 나름대로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의지들은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요. 보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이분들은 보면 소중한 자산입니다. 근데 아까 뭐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보궐선거. 아까 우리 김철근 교수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당 대표가 그냥 선거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왜 보면 사람들 모으느냐?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안 모으고 그냥 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친노 패권주의에서 친노 문재인 혼자 대표 혼자 한다고 또 욕할 겁니다. 네. 그래서 트집을 잡자면 끝이 없는 거고요. 항상 이운평 전 의원을 비롯해서 동교동계분들, 비서분들 다 하셨잖아요. 옛날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선당 후사라는 말씀하셨던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보면 이른바 조금 문재인 밉다. 친노들이 좀 횡행하는 거 밉다. 그래갖고 보면 당께서 좋을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김철근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인들이 저렇게 변하는 게 좋죠. 국민들에게 좀 소프트하게 다가갈 네. 수 있는 거고요. 네. 정치라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뭐 세력 대결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좀 딱딱하잖아요. 네. 편을 갈라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런 어떤 대표급 그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다가서려고 하고 뭔가 친근하게 좀 하는 것은 물론 뭐 좀 나쁜 측면으로 보면 정치인의 어떤 뭐 탤런트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가 더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미지 변신 부분에 네. 대해서는 두 분이 좀 의견을 같이 하신 거 같네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근데 이미지 변신이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네. 한 90년 전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변 정담이라는 걸 합니다. 네, 네. 사실 그 당시에는 가장 최고의 그 뭐랄까 미디어 매체가 라디오였거든요. 네, 그때 다 신문만 보다가 그 라디오에서 마치 대통령이 조곤조곤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국민들하고 대화하듯이 마침 요즘 보면 마치 지금 뭐 김무성, 문재인, 그다음에 심상정, 천호선 등이 보면은 노란 옷 입고 껑충껑충 뛰면서 뭔가 국민들하고 네. 소통하려는 노력은 이미 그 옛날부터 있었고 가장 최신 미디어에 맞게 계속 변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네. 앞으로도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저런 노력들이 또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들어봐야 될 얘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얘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오늘 김철근 동국대 교수 또 황태순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